네, 900 바로 코앞에서 약간은 헤매고 있는 코스닥입니다. 하지만 뭐 오늘 당장 900을 넘는다고 달라지는 건 아니니까 차근차근 지켜볼게요. 이 시장 안에서 무엇을 또 마지막까지 눈여겨봐야 될지는 정여운 과장, 박수원 매니저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저희 시청자분들도 그렇고요. 시장이 전반적으로 좀 빨갛게 연일 상승을 보이다 보고 이 저항 라인도 뚫어내다 보니까 조금 더 주식시장에 대한 열기가 뜨거워지고 있는 것 같은데 이때 무언가를 더 사도 괜찮은지 세 가지 종목부터 먼저 점검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알루미늄주를 볼게요. 뭐 대표적으로 조일알미늄, 사마알미늄, 뭐 DI동일, 알루미늄 박으로 인해서 최근에 2차 전지 열풍 속에 크게 올랐던 종목이 오늘 오전장에 유독 많이 밀렸거든요. 차익 실현인 줄 알았는데 또 지금 보니까 밑꼬리를 달고 다 올라왔어요. 매수 기회로 보는 게 맞는지, 차익을 실현해야 될 때인지 두 분의 생각부터 보겠습니다. 지금이 매수 기회는 아니다. 정용 과장님. 네. 오늘 이렇게까지 강하게 밑꼬리 달고 올라온 거 보면은 매수 기회로 보신 분들이 꽤 많아 보이는데요. 우선 뭐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뭐 더 올라갈 수는 있겠죠. 근데 네. 뭐 아시다시피 사실 지금 뭐 알루미늄 관련주들이 최근에 이제 상승하는 이유는 2차 전지 이제 테마로도 묶이면서 최근에 이제 주가가 뭐 급등을 했습니다. 뭐 아시다시피 뭐 에코프로를 비롯해서 지금 뭐 2차 전지 장세가 시장에서 계속해서 좀 이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이제 2차 전지 대형주 쪽에 쏠렸던 수급이 또 이제 그 외에 또 2차 전지 또 테마를 형성을 하면서 그 외에 이제 관련주까지 이제 온기가 좀 펼쳐지면서 이런 알루미늄 관련주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지금 주가가 좀 상승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에 뭐 최근에 이제 주가가 좀 급등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제 롯데 알미늄이 고객사 승인을 받지 않은 기기로 2차 전지용 양극박을 생산해서 납품해 온 것으로 좀 알려지면서 그 외에 이제 알루미늄 생산 업체들의 좀 반사이익에 대한 그런 또 기대감까지 좀 부각이 되면서 최근에 좀 테마가 형성이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결국에는 이들 이제 섹터에 있는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실적이 아니라 실적으로 이러한 2차 전지 테마가 언제 끝나느냐에 따라서 결국에는 주가의 향방이 이제 결정되는 그러한 부분이기 때문에 아시다시피 뭐 지금은 워낙에 지금 과열 구간에 진입해 있는 그러한 상황인 만큼 좀 투자에 이제는 슬슬 좀 주의가 필요한 구간이 아닌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알루미늄주 뭐 여기서 단기적으로 더 오를 수 있다라고 하더라도 보유하신 분들의 경우에는 슬슬 차익 실현을 할 때가 된 것 같다라는 의견이었습니다. 두 번째로 K카 넘어가 볼게요. 예상보다 빠른 실적 회복에 오늘 K카의 주가도 빨간불로 화답하고 있습니다. 과연 두 분의 생각은 어떤지 확인해 볼게요. 5로 일치가 됐고 사실 이 K카의 경우에도 중고차잖아요. 네, 그렇죠. 그래서 자동차가 잘 팔려서 더 이상 대기가 길어졌을 때, 살 수 없을 때 중고차 가격이 오르면서 수혜를 받던 종목인데 이제 다시 또 자동차주가 갈 때 같이 갈 수 있을까요? 네, 이제 뭐 K카 같은 경우에도 지금 현재 뭐 실적이 3월 달부터 좀 급격하게 좀 좋아지는 흐름들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뭐 그전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뭐 국제적인 금리 인상 부분이라든가 뭐 이런 부분들이 국내에 좀 많은 또 영향을 좀 미쳤던 부분인데 지금 다시 한번 더 좀 금리가 지금 조절이 되고 있고 안정화될 수 있다는 기대감이 좀 시장에 좀 묻어나는 것 같습니다. 뭐 그러다 보니까 뭐 K카 같은 경우에도 다시 한번 더 좀 3월 달 들어서 매출 증가를 보여주고 있고 뭐 그 부분들이 지금 4월 달 들어서 어느 정도 반영이 되고 있는 주가에 반영이 되고 있는 모습이라고 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K카는 앞으로 뭐 추가적인 상승도 좀 기대하시고 동사가 지금 현재 어떤 실적이라든가 여러 가지 부분을 봤을 때는 뭐 또 터닝 포인트를 또 다시 한번 좀 찍을 수 있는 위치니까요.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라고 말씀드립니다. 근데 개인적으로 두 분 모두 다 오 주셨지만 K카를 살 바에는 그냥 자동차 부품이나 완성차로 사겠다라는 생각이세요? 아니면 K카가 더 매력적이에요? 우선은 저도 개인적으로 완성차랑 또 자동차 부품주가 좀 더 매력적이지 않나 싶고요. 네. 뭐 아시다시피 오늘 이제 자동차 관련 섹터가 급등하고 있는데 뭐 그런 맞아요. 이유가 바로 이제 실적에 있죠. 그러니까 현대기아차가 지금 최근에 워낙에 좀 잘 나가고 있는 그러한 상황이 있고 특히 이제 또 이제 그러니까 렌터카라든지 이런 중고차 시장 같은 경우에는 결국에는 이제 금리가 가장 중요한 뭐 관건입니다. 그러니까 신차 시장도 사실 마찬가지지만 신차 시장도 이제 할부금융을
이제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결국 이제 금리가 이제 자동차 수요에 큰 영향을 좀 미치지만 특히 중고차 시장은 더욱더 이 캐피탈 금리 같은 경우에 워낙에 좀 높다 보니까 상당히 좀 많은 영향을 끼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K카의 주가 상승은 아무래도 이제 금리 정점에 대한 그런 좀 기대감이 좀 반영이 되면서 뭐 실적은 YOY로 어쩔 수 없이 올해 이제 꺾일 것으로 좀 예상이 되고 있지만 결국에 하반기로 갈수록 좀 회복되지 않겠느냐라는 좀 기대감이 최근에 좀 주가에 좀 반영이 되는 것 같고요. 아시다시피 오늘 또 금리도 한국은행에서 또 동결을 했죠. 그래서 뭐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은 아직 뭐 섣부르긴 하지만 어느 정도 이제 좀 금리가 좀 정점에 좀 이르렀다라는 점, 그렇다라고 한다면 지금 악재가 충분히 주가에는 좀 선반영이 됐다라는 점에서 이제는 좀 주가가 좀 최근에 꾸준하게 좀 상승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사실 근데 그 외에는 급격한 뭐 성장을 좀 기대해 볼 수는 좀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뭐 당연히 렌터카 뭐 중고차보다는 완성차 업체가 조금 더 지금은 좀 매력적인 시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네, 그래도 K카도 오늘장 또 좋은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하이브로 넘어가 볼게요. BTS 솔로 컴백의 음반 수출이 탄력을 받고 있습니다. 방탄소년단의 지민 씨가 지금 솔로로 성행하고 있고 또 그리고 다음 타자들도 계속 나오거든요. 담아봐도 괜찮은지 하이브에 대한 두 분의 투자 의견은요? 5입니다. 마침 저희 시청자분들도 하이브는 무조건이지라는 의견을 주셨는데 하이브의 네. 매력, 여기서 더 갈 수 있다는 매력 뭐가 있을까요? 아무래도 지금 현재 뭐 최근에 뭐 BTS의 공백 기간을 뭐 어떻게 좀 메울 것이냐 뭐 그런 문제가 좀 있었던 부분들이었고 SM 지분 관련된 뭐 부분도 있었고 여러 가지 뭐 얘기가 있었습니다만 아무튼 다시 한번 아티스트의 지민이란 BTS의 지민이라는 또 걸쭉한 아티스트가 다시 한번 좀 빌보드 차트에서 핫백에서 1위를 했다라는 부분들 아직 그래도 BTS가 아직 그래도 전 세계적으로 인기가 아직 있구나하는 걸 갖다가 다시 한번 증명을 해줬기 때문에 뭐 그렇다면 그에 대한 이제 하이브에 대한 밸류에 대해서 다시 한번 측정할 시점이 아니었나라고 좀 보여지고요. 뭐 그렇다 보니까 좀 최근에 외국인과 기관들의 매수세가 상당히 좀 많이 좀 잘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이브는 지금 상황에서는 어떻게 보면 지금 3사 중에서 가장 강하죠. 뭐 SM이라든가 JYP라든가 그리고 YG엔터라든가 이런 회사들보다도 하이브의 주가 움직임이 상당히 좀 빠르게 좀 상승 흐름 좀 잡아주고 있기 때문에 아무튼 하이브에 대한 관심도 좀 높여야 되는 부분들이고 지금 후발주자로 또 움직일 수 있는 엔터주들에 대해서도 좀 관심을 가져야 될 시점이 아닌가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래서 하이브의 경우에도 앞으로 이 군 공백기를 솔로 앨범 혹은 다른 여자 아이돌들로 가릴 수 있기 때문에 조금 더 매력적으로 보인다. 여전히 O 의견, 호이딩 의견 드렸습니다. 그 외 두 분이 직접 선택한 마감에 산다 종목은 무엇이 있을지 지금 동시효과 구간에 들어왔으니까 빠르게 또 볼게요. 키워드는 2차 전지 끝났나? 라는 자극적인 키워드를 갖고 오셨고요. 그리고 네네. 완성차 수출에 날개가 달렸다. 앞서 K카 할 때도 이제 완성차 쪽을 보겠다라고 했는데 네. 어떤 종목인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SL과 GI텍이 나왔는데 사실 그 2차 전지 끝났나? 라고 해서 저는 뭐 대형주들 시총 상위 쪽으로 갖고 오시나 했더니 GI텍이 나왔네요. 네, 맞습니다. 지금 대형주들이 너무 많이 올라가지고 밸류를 얼마만큼 측정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뭐 에코프로나 에코프로비에 뭐 다 같이 뭐 에코프로 3사가 네. 지금 실적 발표됐는데 뭐 실적이 시장에서 생각했던 것보다는 좀 낮았어요. 맞아요. 낮았지만 그래도 뭐 아무튼 그런 내용이 좀 나오다 보니까 오전장에 또 2차 전지 쪽에서 강한 매도 물량이 좀 나왔습니다. 근데 2차 전지 쪽에 어제 같은 경우에는 거의 쏠림 현상이 너무나 강해서 다른 종목들이 움직이지 못했죠. 뭐 그러다 보니까 지금 2차 전지 쪽에서도 우리가 자세히 보면 아직까지도 밸류상 봤을 때도 마찬가지고 미래 성장성을 봤을 때도 마찬가지지만 성장할 가능성이 있는 종목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제가 GI텍을 좀 가지고 나왔습니다. 자, GI텍 같은 경우에는 이제 슬롯머신이라 해가지고 죄송합니다. 슬롯다이라 해가지고 얘네 이 회사에서 좀 생산을 하고 있는데 뭐 배터리 공정에서 좀 핵심이라고 좀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좀 전극 공정이 있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뭐 반도체처럼 어떻게 보면 2차 전지 쪽 같은 경우에도 이제 전공정이 있고 후공정이 있는데 전공정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전극 쪽을 전극 공정을 이제 우리가 전공정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데 거기서 보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제 믹싱을 시키죠. 재료들을 이제 믹싱 시키고 그걸 코팅하고 롤러 이제 압축하고 그걸 이제 슬러리 해가지고 이제 커팅 작업을 하게 되는데
그 커팅 작업에 쓰여진 게 이제 슬롯다이라고 있습니다. 중요한 핵심 부품이고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게 테슬라가 최근 들어서 좀 뭐라고 해야 되나요? 건식 그 전극 공정에 있어서 4680이라는 배터리 셀이 있습니다. 이 부분들이 좀 불량률이 너무나 높다 보니까 그래서 기존에 있던 습식 공식이 아닌 이제 건식 공식으로 좀 하고 싶다라는 얘기가 좀 나와주고 있고 그 관련된 종목들이 여러 개가 있습니다. 뭐 CIS도 있고 그리고 이제 M+도 있고 여러 회사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그래도 GI텍의 지금 그 습식을 한다는 게 이제 물로 한다는 거죠. 물로 하는 게 아니라 물 없이 그냥 건식을 한다는 부분인데 그렇다면 그 부분에서 이제 코팅을 건식을 하는 부분들에 있어서 동사가 그 장비를 또 만들어낼 수 있는 또 기술력을 최근에 좀 개발을 한 부분들이 있어서 뭐 그렇다면 GI텍이 그렇다면 좀 어느 정도 지금 우리나라에 보면 이제 테슬라 엔지니어링 팀이 지금 들어와 있거든요, 현재. 들어와 있는 상황인데 그 팀이 지금 뭐 삼성그룹의 이재용 회장도 좀 만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이번에 또 그 건식 공정 관련해서 많은 국내 중소형 기업들과 미팅을 가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수혜주로서 한번 우리가 GI텍 뭐 실제 만날지 안 만날지는 알 수는 없지만 네. 그래도 그 관련 종목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한번 그런 부분에서 아마 투자의 포인트를 잡고 한번 좀 대응해보자는 관점을 가지고 나오게 되었습니다. 가격 전략은요? 네, 가격 전략 말씀드리면 목표가는 일단 지금 현재 10,000원까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높게 보고요. 매수가를 현재가 저는 이제 손절가 4,500원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마감의 상가에서 이렇게 네. 높은 목표가 잘 안 나오는데 거의 현재가의 2배 가격에 네, 아무래도 테슬라 얘기가 나오면 그 정도는 빵빵 치고 올라가지 않을까라는. 혹시 여기 네. 생쇼인 줄 알고 출연하신 거 그건 아니죠? 아닙니다. 그건 아닙니다. 네, 목표주가. 회사 지금 이제 뭐 실적도 좋아지고 있고 좋은 회사이기 때문에 네. 뭐 그 밸류에 대비해서 다른 2차 전지에 비해서도 주가 상승 탄력이 제가 봤을 때는 상당히 좀 낮고 아직 제대로 된 시작도 못했다라고 보는 종목이기 때문에 좀 밸류를 좀 높게 측정을 해봤습니다. 알겠습니다. 목표가 10,000원, 손절가 4,500원이에요. SL의 목표가가 궁금해집니다, 네. 과장님. SL 지금 시장의 흐름에서 아주 그 중심에 있는 대표적인 종목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사실 뭐 오늘 특히나 이제 가장 좀 핫하게 좀 주목받고 있는 상황이죠. 네. 오늘 이제 현대기아차, 그러니까 자동차 완성차가 모처럼 만에 시장에 좀 각광을 받으면서 관련해서 이제 부품주들도 좀 주목을 받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특히나 이제 부품주 가운데 역시나 이제 현기차, 좀 비중이 높은 그런 또 기업들, 그 중에서도 이제 현기차가 지금 가장 높은 지금 성장세를 지금 보이고 있는 미국 시장, 북미 시장이라든지 뭐 인도 시장 같은 이러한 쪽에 좀 같이 동반 지출한 그런 좀 기업들이 좀 주목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으로 이제 SL을 꼽을 수가 있겠는데요. SL 같은 경우에는 이미 현대차 그룹의 북미 시장에 동반해서 좀 진출을 한 상황이고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이 전기차 시대가 도래하면서 대표적인 수혜주로 항상 이제 각광을 받아왔습니다. 뭐 아시다시피 이제 자동차에 들어가는 그 LED 램프를 이제 제조하고 있는 회사인데요. 기존에 이제 내연기관차에는 이제 할로겐 램프가 이제 들어갔었는데 이제 전기차에는 대부분 다 이제 LED 램프가 탑재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한 이유가 이제 할로겐 램프 대비해서 이제 LED 램프가 전력 소비량이 한 3분의 1 정도 수준이기 때문에 전기차에 이제 필수적으로 좀 들어가는 상황이고요. 특히나 이 LED 램프 같은 경우에 기존의 내연기관차에 들어가던 할로겐 램프 대비해서 ASP가 한 2배에서 한 3배 가량 높은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 Q의 증가와 또 P의 증가가 지금 동반해서 같이 전기차로 전환될수록 계속해서 좀 증가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현재 뭐 SL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이제 현대기아차에서 제네시스 라인에서 G80을 제외하고 전 차종에 지금 들어가는 것으로 지금 알려지고 있고요. 이와 더불어서 뭐 아이오닉 5라든지 아이오닉 6, 뭐 또 최근에 이제 출시가 예정인 EV6라든지 EV9에도 이제 본격적으로 좀 탑재가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지금 지난해에 이어서 올해도 이러한 매출과 이익 성장세가 이어질 것으로 좀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또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또 신규 아이템이라고 할 수 있는 전기차 배터리 관리 시스템인 BMS 같은 경우에 내년부터 이제 유럽 시장에서 이제 기아차에 이제 납품이 본격화될 것으로 좀 기대가 되고 있는 상황이어서 이러한 좀 중장기적인 추가적인 BMS 성장성까지 부각이 좀 기대가 되고 있는 상황이기
거기 때문에 뭐 지금 시점에서 충분히 좀 매력적인 가격대로 좀 주목해 보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목표가는요? 네, 지금 현재 뭐 3만 원대 좀 초반에서 좀 거래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네. 한 4만 원 정도 선까지 목표가는 좀 열어놓고 좀 한 30% 정도 업사이드 열어놓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손절 라인으로는 짧게 한 3만 원 선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표 주가 4만 원, 손절가 3만 원 제시해 드렸습니다. 같은 분에 있는 화신과 서현이아가 신고가를 기록하는 반면에 SL의 경우 상승을 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전고점 탈환을 하지 못한 종목이었거든요. 이번에 업사이드 30% 열어놓고 4만 원까지 보겠습니다. 마감 동시효과 구간에서 코스피는 1.38% 오르며 2,546.65포인트 지나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장은 종가 기준으로는 900을 오늘은 못 볼 것 같네요. 1.25% 크게 오르며 898선 지납니다. 마감 동시효과 함께 하셨습니다.